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 지은이 앤마리 사바스, 옮기니 김미정, 발행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백만장자들을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공통적인 습관들은 무엇이었을까?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그러한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을 담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 돈을 다루는 법 대신 백만장자들이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결정적 자기 관리를 다룬 책으로 100명 이상의 백만장자로부터 얻은 각각의 노하우가 아닌 그들 모두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은 52가지의 비결을 전합니다. 저자가 만난 백만장자들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부를 이룰 수밖에 없는 습관과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통적인 백만장자의 52가지 비결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들이란 점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만족을 미뤘고 자신이 목표한 성공을 위해 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획했으며 열정을 쏟을 일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고 올바른 우선순위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백만장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자는 백만장자들의 사연과 조언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면서 이들로부터 얻은 메시지의 신뢰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백만장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제시하는 비결을 모두 익혀나가면 백만장자의 대열에 누구나 들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그들은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백만장자 100명 이상을 실제 인터뷰하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한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내가 인터뷰한 백만장자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중산층 또는 중하층 이하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성공시킨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특성이었다. 오직 갈고 닦은 품성, 거기에 본인 스스로 불러들인 약간의 행운이 더해진 결과였다. 다행스럽게도 이 무형의 특성들은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와 가난하거나 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특징은 사고방식, 자신에 대한 불굴의 믿음을 가졌는지 유무, 시간을 중시하는가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다른 특성들로는 긍정적 태도, 조직화 능력,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 무엇보다 꾸준함과 절제력이 성공을 만들어냈다. 하다는 백만장자들의 18가지 특성이다. 적절한 절제력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든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2. 시간을 지혜롭게 쓴다. 3. 감성 지수가 높다. 4. 자신감이 있다. 5. 신뢰할 수 있다.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한다. 7. 소박함의 가치를 인식한다. 8. 창의적이다. 9.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10.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다. 11.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 12. 정신을 풍요롭게 가꾼다. 13.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는 것을 안다. 14.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15.
받기보다는 베푼다. 16. 미래를 계획한다. 17. 돈을 소중히 다룬다. 18. 지략이 있다. 어떤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조언이 생각나지 않는가? 오프라 윈프리는 처음 뉴스 앵커가 됐을 때 진심을 담은 보도 방식 때문에 해고됐다. 토머스 에디슨은 교사로부터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해리슨 포드는 영화사 간부로부터 결코 배우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실패로 보는 반면 백만장자에게 실패란 다음번 시도를 위한 발판이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워갔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반드시 시간을 썼다. 실패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2.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셋 중 하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생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당신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한다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구서를 받았을 때 납부에 애를 먹거나 납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상금 통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계좌에 넣을 돈도 없을 것이다.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매달 대출 상환금과 청구서의 납부 기한 안에 전액 납부를 하며 비상금도 갖고 있을 것이다. 저축을 하거나 미래의 재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할 여윳돈도 있을 것이다.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기타 대출금을 약정한 월 상환액 이상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며 수입 일부를 비상금 또는 저축통장에 넣어두거나 투자할 여윳돈도 남을 것이다. 이미 추측했겠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생활한다. 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한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대신 최종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염두에 두고 지출한다. 그들은 고정 지출부터 계산해 놓고 물건의 구입이나 오락에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책정한다. 페라리 구입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 백만장자인 앤디 히달고는 46세에 백만장자가 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의 가치를 잘 아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방식은 어려서부터 길러집니다. 특히 돈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운 좋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또는 사람들의 수입 관리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랐는지가 영향을 주죠. 앤디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잠시 실직하게 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때 앤디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이 되어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앤디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배웠고 어려서 겪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동했다. 그는 번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기보다 번 돈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다. 앤디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을 기본으로 삼았다. 가족이 즐겨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만 구입했다. 그런 방식은 평생 지속됐다.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가족이 원할 때도 있었다. 그에게는 해변의 작은 별장이 그랬다. 앤디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가장 먼저 자신의 순자산에 비춰 적절한 가격인가를 살폈다. 무엇이든 필요에만 집중해 지출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다.
앤디는 다른 백만장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후손을 위해 저축하고 소비했다. 다음은 앤디 히달고가 말하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생활할 때 좋은 점이다. 1.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채무를 빨리 상환할 수 있다. 2.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을 할 수 있다. 3.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 투자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18.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17. 장사와 사업을 구분짓는 업무 위임 능력. 당신은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마이크로 매니저인가? 업무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권한 위임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 권한 위임은 사업을 키워 나갈 시간을 확보하고 팀원이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나 역시 위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교육차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야 했다. 시차도 컸고 온종일 진행되는 교육으로 비서와도 연락이 어려웠다. 3주가 흘렀고 회사로 복귀한 나는 비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나의 비서가 진행 중이던 3가지 사업을 마무리 지어 놓은 게 아닌가. 나는 너무나 놀라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장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우면서도 능력을 과소평가해 단순한 행정적 업무만 맡겼던 일에 무안해졌다. 이후 나는 마이크로 매니저 노릇을 그만뒀다. 그날부터 유능한 내 비서에게 잠재 고객들을 추적하고 그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책임을 부여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권한 위임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굳이 경험 없이도 당신은 권한 위임을 배울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많은 리더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다. 엘리 브로드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2개나 설립한 이 미국 여성은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모든 관리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인 로라 코즐로프스키는 미국 내 주요 주택담보대출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직원이었다. 유능한 비서 2명에게 자신의 업무 권한을 위임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일주일 내내 업무로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권한 위임의 기술을 배운 케이스다. 그 전까지는 그녀 역시 불균형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아침 로라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대출 건수는 늘어났고 수첩에는 대출 상담 약속이 넘쳐났다. 어떻게 해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더 발전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음 소득 수준에 도달하려면 특히나 그녀의 수입은 전적으로 수수료로 구성되므로 영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했다. 그 첫 단계로 그녀는 직속 직원들을 믿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출 처리 같은 영업과 상관없는 업무를 모두 처리해 주면서 더 큰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라는 권한 위임이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약 성사를 위해 최전선에서 뛸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에너지와 열정을 갖도록 해줬다. 로라는 위임의 업무를 늘려갔으며 직원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칭찬과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들의 성공이 됐다. 권한 위임의 효과로 모두가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로라는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연간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28. 스스로 행운을 빚어내는 사람.
백만장자들은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군가 손해라고 할 상황에서조차 기회를 포착해낸다.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다. 그들은 단순한 생각, 선행, 심지어 불행까지 기회로 전환시킨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 책에서 소개할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인 미키 레드와인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36살에 백만장자가 됐다. 누군가는 그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한다. 미키도 전적으로 그들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법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는 정말 행운을 만들어낼 줄 안다. CNBC는 그를 광섬유 분야의 선구자로 부른다. 그의 회사 다이내믹 홀딩스에서 미국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을 수천 킬로미터 깔았기 때문이다. 그는 계획적으로 인생의 결정들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조건들만 인생에 끼워 넣었다. 미키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를 멈출 때 삶이 우연에 맡겨진다고 믿는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상반되는 삶 말이다. 미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끌어당김이다. 시크릿과 매직을 쓴 론다 번이 주장한 이론이기도 하다. 미키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6가지를 추천했다. 1. 내가 해낼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라. 비록 판잣집에서 자랐지만 미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자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라. 입찰보다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따내라. 3.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대로 당신과 당신의 사업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라. 고객들의 후원에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하라. 4. 선행을 하라. 날마다 선행 나누기를 하라. 5. 불운에 직면했을 때 행운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라. 누구나 살면서 얼마간의 불운을 만난다. 미키 역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간신히 파산을 면한 그는 모든 부채를 처리하고 남은 얼마의 자원으로 다시 도전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6. 근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목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설계하고 조성하라.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행운은 사고방식과 상황 대응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것이 행운이다. 라고 테네시 윌리엄스는 말했다. 긍정적인 태도가 운 좋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일까? 나는 행운이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즉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창의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1989년 1월 나는 테이턴 데일리 뉴스에 비즈니스 매너라는 주간 칼럼을 투고했다. 그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앨런 켈리는 내 칼럼의 가치를 칭찬했지만 다른 칼럼도 고려하고 있으며 내 칼럼은 2순위라고 알려줬다. 나는 내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아일랜드인 편집장의 정서에 호소해 보는 방법이었다. 곧 성 패트릭의 날, 아일랜드의 축제일이었으므로 타이밍도 완벽해 보였다. 나는 밝은 초록색 편지지와 봉투를 사서 편집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일랜드인 만큼의 행운이 따라야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편집장님의 도움으로 독자들에게 비즈니스 매너 칼럼을 연재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다음 앤마리 오 사바스라고 서명했다.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효과가 있었다. 내 칼럼이 4년 동안 연재됐으니 말이다. 주도권을 잡아라. 바로 그때 당신의 행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기회로 여겨라. 성공의 바퀴를 돌려라. 그 기회를 잡아라.
행운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36. 단순한 생활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감들. 소유한 물건만 보면 부자인 사람이 많다. 당신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만약 물건을 덜 사들였다면 당신의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대부분이 감상적인 이유로 또는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물건을 산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임상사회복지사인 테레사 블록 코헨은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결정을 내리지 않은 편이 뇌에 부담도 덜 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물건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니멀리스트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의 원칙에 따라 간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구입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결정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적을수록 결정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삶의 즐거움을 박탈한 채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미니멀리스트는 일주일, 1개월, 1년도 가지 않을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큰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꼈다. 예컨대 미니멀리스트들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팀 쿡,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는 티셔츠와 청바지, 정장 등 옷을 한 종류만 유니폼처럼 입는다. 결정할 일이 적을수록 명료한 사고를 위한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 건강한 관계,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 좋아하는 사업 등 자신이 중시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을 간소화했다. 어쩌면 누군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다. 나는 이 물음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물론이다 라고. 미니멀리스트로 살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보다 정리된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질서정연해진다. 생각이 명확해진다. 물건이 적을수록 방해할 것도 적어진다. 시간 효율성이 높아진다. 물건들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어떤 일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잡동사니가 줄어 주변이 더 넓게 느껴진다. 추가 비용 없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참으로 쉬운 방법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100개를 선택해보자. 목록에 없는 옷들은 천을 씌우거나 물건들은 서랍과 상자에 담아보자. 주방에서도 찬장 하나만 사용하는 식으로 물건을 정리해보자. 한 달 동안 오직 목록에 있는 물건들만 사용하면서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라. 무엇을 입을지, 결정할 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라. 주변에 늘어놓은 잡동사니가 줄어든 덕분에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목하라. 산만함도 줄어 생각도 더 명료해질 것이다. 다음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한 3가지 조치다. 1. 유니폼처럼 입을 옷을 골라라. 어차피 우리 대부분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 정장이나 청바지와 티셔츠, 검정색 바지, 검정색 원피스. 뭐가 됐든 선택할 옷의 가짓수를 최소로 줄여라. 생활에 꼭 필요한 100개의 물건에 포함될 10개에서 20개의 장신구면 멋진 악센트를 줄 수 있다. 2.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늘 같은 머그컵을 쓰고 좋아하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고 똑같은 세면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로 범위가 좁혀진다. 3.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 이 지침을 따른다면 물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다. 물질을 덜 중시하고 삶의 질과 자신이 선택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2.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공이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누구나 날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출근하기 전 달성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루 내 계획을 완수했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다. 이 작은 성취에서 얻은 자신감은 사람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크건 작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원칙은 동일하다.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설정하고 달성하면 된다. 실제로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다. 아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부정적 상황 앞에서 무력해지거나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일종의 믿음을 갖게 됐을 수 있다. 반대로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성취를 근거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긍정적으로 정의한다. 그들의 성취 경험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갖는 데 사용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도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다. 52가지 성공 비결을 실천에 옮길지 그렇지 않을지는 당신의 몫이다. 다음은 그들에게 들은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일부다. 성공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니 로렌츠. 자식들을 부양하고 내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이로운 도전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존 피어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 바로 자신이 만족스러운 거죠. 미키 레드와인. 행복이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성취감을 느끼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당신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타인까지 도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티브 험블.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행복하고 여유로울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매일 일어나거나 일하지 않아도 안심이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모시 화이트.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마이크 베터.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버니 라이츠.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닉 코바체비치.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충분히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토머스 콜리. 돈 걱정이나 다른 직업상 스트레스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 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기는 거예요. 앨런 샘포드. 자신의 진실성이나 가족의 가치관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적 자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앤디 히달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4.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행복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다. 이 사실은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됐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를 표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감사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락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백만장자 중 여러 명은 늘 감사할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런 감사의 자세가 하루 종일 행동으로 옮겨져 일을 잘한 팀원에게 고마워하고 거래를 해주는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사람들을 감사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녁 식사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가족에게 감사하게 된다. 이런 행동으로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다 보니 즐겁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는 마음과는 대조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순조로운 상황을 강조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닥칠 때 분노만 느끼고 있지 않는다. 대신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종이 울리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누군가는 그들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물질주의자라고 오해한다. 그들이 이뤄낸 부의 내면을 가득 채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이나 건강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졌다는 감사함,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능력이 된다는 만족감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는 결국 베푸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7. 돈보다 재능과 장점에 가치를 더하라. 당시 나는 겨우 12살이었지만 필 삼촌과 함께했던 추수감사절 식사를 결코 잊지 못한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 부모님과 필 삼촌은 추억을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는 삼촌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개월 전에 필 삼촌이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삼촌에게 물었다. 필,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있지. 좀 놀기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 나는 삼촌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돈은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분명히 돈은 삶을 최대한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래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9명의 의견이다. 경제적 성공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친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브루스 쉰들러. 백만장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에 집중하면 더 빨리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절대 돈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거나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브라이언 윙.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지적 자극을 주면서 성장을 장려하는 직업을 찾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지 못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백만장자도 많습니다. 빌던. 100만 같은 숫자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당신만의 재능과 장점을 이용해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샤마 하이더.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일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집중하세요. 스티브 험블. 돈에 치중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성공한 후에는 그걸 혼자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버니 라이츠. 인내심을 가지세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당신의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인지 확인하고 영적, 정서적인 면을 돌볼 시간도 가지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게리 모이렌. 돈으로는 사랑이나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조 팔코. 오로지 돈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세요. 존 M.
여기까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칭할 때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오직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의 공통점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은 그들이 실제 돈을 다루는 법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인터뷰했던 백만장자들이 어떤 생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자기 관리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 이외에 백만장자들의 52가지 공통점을 읽어보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 웰싱킹의 켈리 최 회장, 부자의 행동습관의 사이토 히토리 회장의 저서에 나왔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들 모두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부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마인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마라. 시간을 엄수하라. 무엇이든 학습하라. 업무를 위임하라. 닮고 싶은 삶을 사는 누군가를 찾으라. 경청하라. 운동하라. 감사하라. 빈말, 허튼 약속을 하지 마라 등 이 책 속의 백만장자들의 공통점 52가지는 일상에서 쉽게 따라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읽으면서 인풋을 하며 한 가지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책 소개에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 2번째는 백만장자들의 52가지 비결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저자는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직접 실천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삶을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롤로그. 그들은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백만장자 100명 이상을 실제 인터뷰하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한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내가 인터뷰한 백만장자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중산층 또는 중하층 이하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성공시킨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특성이었다. 오직 갈고 닦은 품성, 거기에 본인 스스로 불러들인 약간의 행운이 더해진 결과였다. 다행스럽게도 이 무형의 특성들은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와 가난하거나 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특징은 사고방식, 자신에 대한 불굴의 믿음을 가졌는지 유무, 시간을 중시하는가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다른 특성들로는 긍정적 태도, 조직화 능력,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 무엇보다 꾸준함과 절제력이 성공을 만들어냈다. 하다는 백만장자들의 18가지 특성이다. 적절한 절제력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든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2. 시간을 지혜롭게 쓴다. 3. 감성 지수가 높다.
4. 자신감이 있다. 5. 신뢰할 수 있다.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한다. 7. 소박함의 가치를 인식한다. 8. 창의적이다. 9.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10.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다. 11.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 12. 정신을 풍요롭게 가꾼다. 13.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는 것을 안다. 14.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15. 받기보다는 베푼다. 16. 미래를 계획한다. 17. 돈을 소중히 다룬다. 18. 지략이 있다. 어떤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조언이 생각나지 않는가? 오프라 윈프리는 처음 뉴스 앵커가 됐을 때 진심을 담은 보도 방식 때문에 해고됐다. 토머스 에디슨은 교사로부터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해리슨 포드는 영화사 간부로부터 결코 배우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실패로 보는 반면 백만장자에게 실패란 다음번 시도를 위한 발판이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워갔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반드시 시간을 썼다. 실패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2.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셋 중 하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생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당신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한다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구서를 받았을 때 납부에 애를 먹거나 납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상금 통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계좌에 넣을 돈도 없을 것이다.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매달 대출 상환금과 청구서의 납부 기한 안에 전액 납부를 하며 비상금도 갖고 있을 것이다. 저축을 하거나 미래의 재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할 여윳돈도 있을 것이다.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기타 대출금을 약정한 월 상환액 이상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며 수입 일부를 비상금 또는 저축통장에 넣어두거나 투자할 여윳돈도 남을 것이다. 이미 추측했겠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생활한다. 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한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대신 최종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염두에 두고 지출한다. 그들은 고정 지출부터 계산해 놓고 물건의 구입이나 오락에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책정한다. 페라리 구입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 백만장자인 앤디 히달고는 46세에 백만장자가 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의 가치를 잘 아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방식은 어려서부터 길러집니다. 특히 돈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운 좋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또는 사람들의 수입 관리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랐는지가 영향을 주죠. 앤디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잠시 실직하게 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때 앤디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이 되어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앤디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배웠고 어려서 겪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동했다. 그는 번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기보다 번 돈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다.
앤디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을 기본으로 삼았다. 가족이 즐겨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만 구입했다. 그런 방식은 평생 지속됐다.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가족이 원할 때도 있었다. 그에게는 해변의 작은 별장이 그랬다. 앤디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가장 먼저 자신의 순자산에 비춰 적절한 가격인가를 살폈다. 무엇이든 필요에만 집중해 지출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다. 앤디는 다른 백만장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후손을 위해 저축하고 소비했다. 다음은 앤디 히달고가 말하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생활할 때 좋은 점이다. 1.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채무를 빨리 상환할 수 있다. 2.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을 할 수 있다. 3.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 투자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18.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17. 장사와 사업을 구분짓는 업무 위임 능력. 당신은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마이크로 매니저인가? 업무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권한 위임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 권한 위임은 사업을 키워 나갈 시간을 확보하고 팀원이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나 역시 위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교육차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야 했다. 시차도 컸고 온종일 진행되는 교육으로 비서와도 연락이 어려웠다. 3주가 흘렀고 회사로 복귀한 나는 비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나의 비서가 진행 중이던 3가지 사업을 마무리 지어 놓은 게 아닌가. 나는 너무나 놀라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장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우면서도 능력을 과소평가해 단순한 행정적 업무만 맡겼던 일에 무안해졌다. 이후 나는 마이크로 매니저 노릇을 그만뒀다. 그날부터 유능한 내 비서에게 잠재 고객들을 추적하고 그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책임을 부여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권한 위임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굳이 경험 없이도 당신은 권한 위임을 배울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많은 리더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다. 엘리 브로드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2개나 설립한 이 미국 여성은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모든 관리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인 로라 코즐로프스키는 미국 내 주요 주택담보대출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직원이었다. 유능한 비서 2명에게 자신의 업무 권한을 위임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일주일 내내 업무로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권한 위임의 기술을 배운 케이스다. 그 전까지는 그녀 역시 불균형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아침 로라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대출 건수는 늘어났고 수첩에는 대출 상담 약속이 넘쳐났다. 어떻게 해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더 발전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음 소득 수준에 도달하려면 특히나 그녀의 수입은 전적으로 수수료로 구성되므로 영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했다. 그 첫 단계로 그녀는 직속 직원들을 믿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출 처리 같은 영업과 상관없는 업무를 모두 처리해 주면서 더 큰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라는 권한 위임이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약 성사를 위해 최전선에서 뛸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에너지와 열정을 갖도록 해줬다. 로라는 위임의 업무를 늘려갔으며 직원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칭찬과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들의 성공이 됐다. 권한 위임의 효과로 모두가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로라는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연간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28. 스스로 행운을 빚어내는 사람. 백만장자들은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군가 손해라고 할 상황에서조차 기회를 포착해낸다.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다. 그들은 단순한 생각, 선행, 심지어 불행까지 기회로 전환시킨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 책에서 소개할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인 미키 레드와인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36살에 백만장자가 됐다. 누군가는 그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한다. 미키도 전적으로 그들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법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는 정말 행운을 만들어낼 줄 안다. CNBC는 그를 광섬유 분야의 선구자로 부른다. 그의 회사 다이내믹 홀딩스에서 미국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을 수천 킬로미터 깔았기 때문이다. 그는 계획적으로 인생의 결정들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조건들만 인생에 끼워 넣었다. 미키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를 멈출 때 삶이 우연에 맡겨진다고 믿는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상반되는 삶 말이다. 미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끌어당김이다. 시크릿과 매직을 쓴 론다 번이 주장한 이론이기도 하다. 미키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6가지를 추천했다. 1. 내가 해낼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라. 비록 판잣집에서 자랐지만 미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자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라. 입찰보다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따내라. 3.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대로 당신과 당신의 사업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라. 고객들의 후원에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하라. 4. 선행을 하라. 날마다 선행 나누기를 하라. 5. 불운에 직면했을 때 행운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라. 누구나 살면서 얼마간의 불운을 만난다. 미키 역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간신히 파산을 면한 그는 모든 부채를 처리하고 남은 얼마의 자원으로 다시 도전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6. 근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목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설계하고 조성하라.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행운은 사고방식과 상황 대응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것이 행운이다. 라고 테네시 윌리엄스는 말했다. 긍정적인 태도가 운 좋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일까? 나는 행운이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즉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창의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1989년 1월 나는 테이턴 데일리 뉴스에 비즈니스 매너라는 주간 칼럼을 투고했다. 그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앨런 켈리는 내 칼럼의 가치를 칭찬했지만 다른 칼럼도 고려하고 있으며 내 칼럼은 2순위라고 알려줬다. 나는 내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아일랜드인 편집장의 정서에 호소해보는 방법이었다. 곧 성 패트릭의 날, 아일랜드의 축제일이었으므로 타이밍도 완벽해 보였다. 나는 밝은 초록색 편지지와 봉투를 사서 편집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일랜드인 만큼의 행운이 따라야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편집장님의 도움으로 독자들에게 비즈니스 매너 칼럼을 연재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다음 앤마리 오 사바스라고 서명했다.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효과가 있었다. 내 칼럼이 4년 동안 연재됐으니 말이다. 주도권을 잡아라. 바로 그때 당신의 행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기회로 여겨라. 성공의 바퀴를 돌려라. 그 기회를 잡아라. 행운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36. 단순한 생활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감들. 소유한 물건만 보면 부자인 사람이 많다. 당신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만약 물건을 덜 사들였다면 당신의 순 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대부분이 감상적인 이유로 또는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물건을 산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임상사회복지사인 테레사 블록 코헨은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결정을 내리지 않은 편이 뇌에 부담도 덜 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물건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니멀리스트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의 원칙에 따라 간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구입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결정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적을수록 결정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삶의 즐거움을 박탈한 채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미니멀리스트는 일주일, 1개월, 1년도 가지 않을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큰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꼈다. 예컨대 미니멀리스트들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팀 쿡,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는 티셔츠와 청바지, 정장 등 옷을 한 종류만 유니폼처럼 입는다. 결정할 일이 적을수록 명료한 사고를 위한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 건강한 관계,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 좋아하는 사업 등 자신이 중시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을 간소화했다. 어쩌면 누군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다. 나는 이 물음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물론이다 라고. 미니멀리스트로 살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보다 정리된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질서정연해진다. 생각이 명확해진다. 물건이 적을수록 방해할 것도 적어진다. 시간 효율성이 높아진다. 물건들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어떤 일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잡동사니가 줄어 주변이 더 넓게 느껴진다. 추가 비용 없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참으로 쉬운 방법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100개를 선택해보자. 목록에 없는 옷들은 천을 씌우거나 물건들은 서랍과 상자에 담아보자. 주방에서도 찬장 하나만 사용하는 식으로 물건을 정리해보자. 한 달 동안 오직 목록에 있는 물건들만 사용하면서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라. 무엇을 입을지 결정할 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라. 주변에 늘어놓은 잡동사니가 줄어든 덕분에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목하라. 산만함도 줄어 생각도 더 명료해질 것이다. 다음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한 3가지 조치다. 1. 유니폼처럼 입을 옷을 골라라.
어차피 우리 대부분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 정장이나 청바지와 티셔츠, 검정색 바지, 검정색 원피스. 뭐가 됐든 선택할 옷의 가짓수를 최소로 줄여라. 생활에 꼭 필요한 100개의 물건에 포함될 10개에서 20개의 장신구면 멋진 악센트를 줄 수 있다. 2.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늘 같은 머그컵을 쓰고 좋아하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고 똑같은 세면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로 범위가 좁혀진다. 3.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 이 지침을 따른다면 물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다. 물질을 덜 중시하고 삶의 질과 자신이 선택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2.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공이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누구나 날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출근하기 전 달성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루 내 계획을 완수했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다. 이 작은 성취에서 얻은 자신감은 사람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크건 작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원칙은 동일하다.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설정하고 달성하면 된다. 실제로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다. 아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부정적 상황 앞에서 무력해지거나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일종의 믿음을 갖게 됐을 수 있다. 반대로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성취를 근거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긍정적으로 정의한다. 그들의 성취 경험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갖는 데 사용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도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다. 52가지 성공 비결을 실천에 옮길지 그렇지 않을지는 당신의 몫이다. 다음은 그들에게 들은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일부다. 성공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니 로렌츠. 자식들을 부양하고 내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이로운 도전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존 피어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 바로 자신이 만족스러운 거죠. 미키 레드와인. 행복이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성취감을 느끼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당신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타인까지 도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티브 험블.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행복하고 여유로울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매일 일어나거나 일하지 않아도 안심이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모시 화이트.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마이크 베터.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버니 라이츠.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닉 코바체비치.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충분히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토머스 콜리. 돈 걱정이나 다른 직업상 스트레스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 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기는 거예요. 앨런 샘포드. 자신의 진실성이나 가족의 가치관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적 자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앤디 히달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4.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행복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다.
이 사실은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됐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를 표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감사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락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백만장자 중 여러 명은 늘 감사할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런 감사의 자세가 하루 종일 행동으로 옮겨져 일을 잘한 팀원에게 고마워하고 거래를 해주는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사람들을 감사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녁 식사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가족에게 감사하게 된다. 이런 행동으로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다 보니 즐겁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는 마음과는 대조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순조로운 상황을 강조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닥칠 때 분노만 느끼고 있지 않는다. 대신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종이 울리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누군가는 그들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물질주의자라고 오해한다. 그들이 이뤄낸 부의 내면을 가득 채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이나 건강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졌다는 감사함,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능력이 된다는 만족감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는 결국 베푸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47. 돈보다 재능과 장점에 가치를 더하라. 당시 나는 겨우 12살이었지만 필 삼촌과 함께했던 추수감사절 식사를 결코 잊지 못한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 부모님과 필 삼촌은 추억을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는 삼촌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개월 전에 필 삼촌이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삼촌에게 물었다. 필,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있지. 좀 놀기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 나는 삼촌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돈은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분명히 돈은 삶을 최대한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래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9명의 의견이다. 경제적 성공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친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브루스 쉰들러. 백만장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에 집중하면 더 빨리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절대 돈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거나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브라이언 윙.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지적 자극을 주면서 성장을 장려하는 직업을 찾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지 못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백만장자도 많습니다. 빌 던. 100만 같은 숫자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당신만의 재능과 장점을 이용해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샤마 하이더.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일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인생을 즐기는 데 집중하세요. 스티브 험블. 돈에 치중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성공한 후에는 그걸 혼자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버니 라이츠.
인내심을 가지세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당신의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인지 확인하고 영적, 정서적인 면을 돌볼 시간도 가지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게리 모이렌. 돈으로는 사랑이나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조 팔코. 오로지 돈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세요. 존 M. 여기까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칭할 때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오직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의 공통점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은 그들이 실제 돈을 다루는 법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인터뷰했던 백만장자들이 어떤 생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자기관리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 이외에 백만장자들의 52가지 공통점을 읽어보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 웰싱킹의 켈리 최 회장, 부자의 행동습관의 사이토 히토리 회장의 저서에 나왔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들 모두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부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마인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마라. 시간을 엄수하라. 무엇이든 학습하라. 업무를 위임하라. 닮고 싶은 삶을 사는 누군가를 찾으라. 경청하라. 운동하라. 감사하라. 빈말, 허튼 약속을 하지 마라 등 이 책 속의 백만장자들의 공통점 52가지는 일상에서 쉽게 따라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읽으면서 인풋을 하며 한 가지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책 소개에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 2번째는 백만장자들의 52가지 비결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저자는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직접 실천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삶을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